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촌입니다. 멋진 전원주택이 있습니다. 멋지다고 할 순 없나? 그냥 전원주택이 있습니다. 이 전원주택이 감정가가 1억 정도 됐는데 현재 가격이 4분의 1 토막 나서 2,600만 원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 경매 물건을 샅샅이 분석해 봤는데요. 참 스토리가 대단합니다.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고요. 제가 이 경매 물건을 분석하면서 가졌던 질문, 궁금증이 있는데 열심히 분석을 해봤어요. 그리고 정리를 해봤는데 제가 지식이 좀 부족해서 정답은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분석하면서 우리 한번 답을 찾아보고요. 그리고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고수님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좀 많이 지식을 나눠주세요. 자, 현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도를 보겠습니다. 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집이 바라보는 방향은 남향 좋고요. 집의 동쪽으로 이렇게 현황도로가 딱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는 동두천입니다. 지도를 넓게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경매 물건은 완전 자연 속에 있고요. 동쪽으로 동두천 시내가 보이죠. 시내 접근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동두천인데 집은 완전히 자연 속에. 와, 이것도 대단한 입지인 것 같아요. 로드뷰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집이 있는데 와, 나무 때문에 안 보이네요. 조금만 더 올라가 볼게요. 오, 이제 좀 보입니다. 와, 잔디 마당이 멋지고요. 여기 마당에서 석축을 따라 요 계단으로 올라가면 요 위에 집이 있습니다. 딱 봐도 굉장히 양지 바른 곳에 집이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주변은 진짜 말 그대로 엄청난 자연입니다. 진짜 이 정도면은 동두천 시라고 해도 밤에 상당히 무서울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여기에 가로등이 있어요. 가로등이 있고요. 그 밑에 CCTV도 있습니다. 아마 집주인이 달아놨겠죠. 집은 여기에 있고요. 요 길로 쭉 올라와서 대문은 이렇게 집 뒤쪽에 2개가 있습니다. 대문이 2개. 그리고 건물도 여기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건축물 대장이 있는 건물이고요. 요거는 그냥 제시외 건물입니다. 미쓰고 부동산에 있는 사진들을 좀 볼게요. 집이 좀 모양이 특이하죠. 사진의 해상도가 떨어져서 선명하게 보이진 않지만 집이 이렇게 기역자로 생겼고 그 사이에 이렇게 썬룸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현황도를 보니까 그러네요. 여기 도로가 있고 지금 이렇게 토목공사를 해서 집을 지었는데 집이 이렇게 기역자, 그리고 요 사이 가운데 썬룸 같은 공간이 있습니다. 평면도를 보면 집이 이렇게 생겼대요. 지금 보니까 현관이 양쪽에 2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쪽 현관으로 들어가면 방풍실이라고 쓰여 있는 것 같고 방이 있는데 여기가 막혀 있습니다. 이쪽 막혀 있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여기도 역시 현관, 방풍실이라고 쓰여 있고 바람을 막아주는 공간인가 봐요. 거실 겸 방이 있고 주방, 그 다음에 욕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방에서 화장실 가려면은 나와가지고 이쪽 방 들어와서 여기로 가야 돼요. 와, 화장실 이용이 좀 불편하다. 그 다음에 여기는 보일러실인데 보일러실이 또 왜 이렇게 큰가요? 딱 봐도 판넬로 지은 집 같은데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경량철골 구조 판넬집이 맞습니다. 사용 승인은 2013년 10월달. 태양광 발전기가 지붕 위에 있고요. 태양광 발전기가 바라보는 방향이 남쪽입니다. 자, 그리고 이 건물 옆에 이렇게 작은 뭐라고 할까요? 별채라고 해야 되나? 제시외 건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높이 차이를 두고 제시외 건물을 또 하나 만들었어요. 솔직히 집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집은 스토리가 재밌습니다. 바로 집 스토리를 살펴볼 건데요.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시간 순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파악한 이 스토리는 모두 토지와 건물 등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2012년 10월 빨강이 이 토지를 구매합니다. 그때 당시 이 땅에는 이 집은 없었습니다. 맨 땅이었어요. 그때 이 땅을 얼마 주고 샀냐? 9,540만 원 주고 거의 1억 주고 이 땅을 샀어요. 왜 샀냐면은 이 집 지으려고, 전원주택 지으려고 이 땅을 산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집의 사용 승인이 2013년 10월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땅을 구매하고 집을 져서
거의 1년 만에 이 집에 준공이 난 거예요. 땅 사서 집을 짓고 준공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저는 집을 지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집을 준공하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2013년 11월 6일 거의 보름 만에 이 집을 매매합니다. 집을 짓자마자 집을 팔아요. 뭐 집 지어서 파는 사람인가? 근데 아니에요. 왜냐면은 집을 전부 매매한 게 아니고 집에 이 건물의 지분 2분의 1만 매매를 해요. 집을 지어놓고 나서 준공한 지 보름 만에 이 건물의 2분의 1 지분만 매매를 하는데 매각을 하는데 빨강이 누구한테 이 집을 팔았냐면 노랑한테 팝니다. 그러니까 빨강도 이 건물의 2분의 1 지분, 노랑도 이 집의 2분의 1 지분을 갖게 돼요. 여전히 토지는 빨강의 소유입니다. 자, 그런데 이 2분의 1 지분을 얼마 받고 팔았냐? 1,000만 원. 1,000만 원 받고 이 건물의 2분의 1 지분을 노랑에게 팔아요. 저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집이 한 24평 정도 하는 집인데 아무리 경량 철골 구조로 지어도 지금 여기 석축으로 토목공사하고 집 짓는데 돈 그래도 꽤 들었을 것 같은데요. 2012년, 2013년이라고 해도 아무리 적게 잡아도 1억 5천 이상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건물의 지분 절반을 고작 1,000만 원 받고 판다? 저는 잘 상상이 안 돼요. 그렇게 빨강과 노랑의 동거가 시작됩니다. 뭐 동거라는 표현은 공유자로서 지분을 절반씩 갖고 있으니까 제가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살아오다가 요 노랑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2분의 1 지분이 상속이 되는데요. 파랑이 노랑이 갖고 있던 이 건물의 2분의 1 지분을 상속합니다. 아마도 이 파랑은 노랑의 가족이겠죠. 빨강은 노랑에게 1,000만 원 받고 이 건물의 2분의 1 지분을 팔았는데 결국 그 지분을 요 파랑이 갖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2024년 1월 4일 올해 이 건물 이제 처분하자. 공유물 분할하자 해서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를 신청했고 현재는 이 토지는 빼고 이 건물만 경매에 나온 상황이에요.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아마도 노랑이 죽고 난 후 빨강과 파랑 사이에 지분의 매매 협상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빨강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1,000만 원 받고 이 집의 2분의 1 지분을 팔았으니까 파랑한테도 1,000만 원 주고 사고 싶지 않을까요? 제가 빨강이라면 그럴 것 같습니다. 반면에 상속받은 파랑은 이 집의 2분의 1 지분을 제값받고 시세대로 팔고 싶은 마음이겠죠. 아무튼 그렇게 생각이 달라서 이 매매 협상이 잘 안 돼서 이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를 신청한 걸 수도 있고 집이 잘 안 팔려서 경매로 넘긴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후자는 아닐 것 같아요. 아마도 전자의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기호를 보시면요. 사건 번호 확인하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라고 쓰여 있고요. 건물만 현재 경매에 나온 상황입니다. 소유자하고 채무자가 빨강과 파랑이고요. 현재 빨강이 공유물 분할을 신청했으니까 채권자가 빨강이 되겠습니다. 다음 매각일은 바로 오늘 12월 26일인데 과연 오늘 낙찰이 될지 기추가 주목되는데요. 제가 궁금한 점은 바로 이겁니다. 과연 이 건물을 위한 법정 지상권이 성립할까? 만약에 이 건물을 위한 지상권이 성립한다면은 이 건물 낙찰 받아서 지료만 내고 이 건물 철거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격이 현재 감정가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2,600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아서 시내에 가까운 동두천이면 서울도 가깝죠. 아주 가까운 자연 속에 저렴한 비용으로 살아볼 수 있는 기회이니까 또 나쁜 기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과연 이 건물을 위한 법정 지상권이 성립할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여러 가지 사례를 살펴볼게요. 자, 간단하게 법정 지상권의 개념을 설명하면요.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사람이었다가 어쩌다 보니까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이렇게 달라져요.
이때 소유권 변동의 원인이 저당권 실행, 즉 임의경매를 통해서 이 소유권이 달라지면 이때는 민법에서 보장하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주와 건물주가 달라지는 소유권 변동의 원인이 강제경매, 매매, 상속, 증여, 형식적 경매 등 저당권 실행이 아닌 경우에는 민법에서 보장하는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고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건물이 형식적 경매,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현재 경매물건은 상황이 좀 특이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 토지는 빨강이 가지고 있고요. 건물은 빨강과 파랑이 2분의 1 지분을 공유 지분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 이 공유물에 형식적 경매가 진행됐을 때 새로운 낙찰자가 이 건물의 소유권을 갖게 되면 그때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까? 요게 우리의 질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법원의 판례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공유 지분의 법정지상권과 관련해서 현재 경매물건과 완전히 동일한 케이스의 대법원 판례는 제가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비슷한 판례들이 몇 개 있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판례인데요. 이 판례는 현재 경매 사건과 상황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토지는 한 사람이 갖고 있고 건물은 공유 관계인 경우였어요. 현재 경매 사건과 굉장히 비슷하죠. 근데 이 당시에 이 토지에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을 실행해서 이 토지만 이미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낙찰받은 낙찰자가 나타났어요. 이 토지를 낙찰받은 낙찰자는 토지의 가치를 높이고 싶으니까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건물 소유주들과 이제 법정 다툼을 하게 됩니다. 결국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에서 어떻게 했냐? 대법원에서는 이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땅땅땅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이 왜 이렇게 판결했는지 판결 요지를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볼 수도 있지만 그러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케이스도 현재 경매물건과 조금 유사합니다. 토지는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고 역시 건물이 공유 관계였는데 이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했던 토지 소유자가 이 땅을 팔아버립니다. 매도해서 이 땅의 소유자가 새로 바뀌게 되죠. 자, 이런 경우에 이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 계약서를 보니까 건물 철거에 대한 조건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을 했냐면 요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땅땅땅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와, 이 경우에는 땅을 판 사람만 승리자 아닙니까? 이 땅을 매수한 사람한테 땅값 받았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건물의 공유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건물도 사용할 수 있어요. 철거 안 해도 돼. 아마 대법원까지 간 거 보면은 요 땅을 판 사람과 땅을 산 사람 사이에 법정 다툼이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는 야, 니네 계약서에 건물 철거 조건 없잖아. 그러니까 억울해도 소용없어. 요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해.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죠. 자, 이번엔 좀 다른 판례를 보겠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토지가 여러 공유자가 지분으로 이제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토지 지분권자 중에 한 명이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그 땅 위에다가 건물을 짓습니다. 이 건물을 빨강이 단독 소유하게 돼요. 그런데 이 토지 지분들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낙찰자가 이 토지의 지분을 이제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자, 이 경우에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요? 대법원은 이런 경우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아 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판결 요지의 내용이 굉장히 간단해서 여기 조금만 읽어보면 토지 공유자 1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까지 지상권 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면 이거 너무 부당해. 이런 거 너무 부당해라는 이제 요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마지막 사례입니다. 마지막 사례도 종전 사례와 비슷해요. 토지는 지분으로 공유 관계이고 건물은 빨강이 단독 소유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빨강이 자기 지분만 팝니다. 땅을. 그래서 이 토지 지분을 매수자가 갖게 되면서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죠. 자, 이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냐?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에서는 이 경우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아. 땅 판결을 내립니다. 이 판결 요지도 종전과 비슷해요. 자, 1인으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 지분에 대하여서까지 지상권 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삶이 되어 부당하다. 그래서 이렇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판례들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토지는 한 사람 소유인데 건물이 공유 관계인 경우에 대법원은 법정지상권이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건 성립한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고요. 반면에 토지가 공유 관계이고 건물이 단독 소유인 경우에는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현재 경매 사건의 건물을 위해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순순히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확신이 안 되는 게 요 건물이 현재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런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와 관련된 공유지분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판례를 제가 못 찾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혹시 고수님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과연 이런 경우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는지 좀 속 시원하게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좀 많이 길어졌네요.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시촌 어게인!